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알려드릴 음식만 조심해도 건강한 노년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확인하고 실천해 보세요.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제는 소화가 안 되거나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 가운데는 단순한 음식 때문에 예기치 않게 건강의 위기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4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며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분들조차 정작 피해야 할 음식을 모르고 계시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아왔습니다. 우리 몸은 50대부터 소화 기능과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위산 분비가 줄고 장 활동도 약해지며 간의 해독 능력 또한 저하됩니다. 젊을 때는 문제없이 처리했던 음식 성분들이 이제는 몸속에 쌓여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심지어 신경계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입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소장, 대장으로 이동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영양소의 흡수율도 낮아지는 반면 독성 물질의 배출은 더뎌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70대 이후 어르신들이 꼭 조심해야 할 5가지 음식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음식을 가리는 것을 넘어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정보를 통해 남은 생애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위험한 음식은 바로 싹이 튼 감자입니다. 감자는 비타민C와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한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피해야 합니다. 이런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솔라닌은 식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독소인데 특히 어르신들께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솔라닌은 고온에서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 조리 후에도 독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간 기능이 왕성하여 솔라닌과 같은 독소를 비교적 쉽게 해독합니다. 그러나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간 기능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량의 솔라닌도 몸에 쌓이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솔라닌 중독은 배 아픔,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으로 시작하여 심하면 신경계 마비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솔라닌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어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시야가 흐려지거나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의식을 잃는 경우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이 감자를 섭취하고 몇 시간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음식 탓으로 오해하여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어바우트 사장 특히 당뇨병 등으로 이미 신경계가 약해져 있는 어르신들은 솔라닌 중독 증상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자를 구매하실 때는 싹이 없고 초록색 부분이 없는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표면이 매끄럽고 흠집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사온 감자에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아깝더라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싹을 도려내거나 초록색 부분을 잘라내도 독성 물질이 감자 전체에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감자를 보관할 때는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세요. 베란다나 부엌 창가처럼 햇빛이 드는 곳에 두면 솔라닌이 빠르게 생성됩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 예를 들어 신문지에 싸서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일주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자 껍질에는 솔라닌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르신들은 껍질을 완전히 벗겨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초록색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위는 물론 그 주변까지 넓게 도려내야 합니다. 조리할 때도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감자를 삶거나 찔 때 물을 한번 끓여서 버린 후 새 물로 다시 조리하면 솔라닌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애초에 건강한 감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음식은 냉동 가공 식품들입니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 냉동식품은 편리함의 상징입니다. 냉동 도시락, 냉동 볶음밥, 가공된 냉동 반찬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한 팩에 하루 권장량의 2배,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각세포가 줄어들어 짠맛을 느끼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짠맛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짠 음식을 드시면서도 짜다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벽에 쌓여 혈압을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고혈압을 악화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나트륨 배출 능력이 더욱 떨어져 몸이 붓거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냉동 가공 식품에는 맛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식품 첨가물과 트랜스 지방, 정제된 탄수화물이 다량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 위험을 더욱 키웁니다. 냉동 가공 식품을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나트륨 함량이 500m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고 되도록 저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찾으세요. 하지만 저염 표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일반 제품보다 조금 적다는 의미일 뿐 여전히 나트륨 함량이 높을 수 있으니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주말에 미리 재료를 손질하여 소분하여 냉동 보관하거나 양념하지 않은 재료들을 준비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조리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살짝 데친 채소들을 소분하여 냉동하고 간을 하지 않은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준비해 두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신선하게 조리할 수 있습니다. 마늘, 생강, 양파 등 천연 향신료를 활용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이면서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냉동식품을 섭취한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서 나트륨 배출을 돕고 다음 날에는 짠 음식을 피하고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특히 바나나와 토마토 등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위험한 음식은 바로 생마늘입니다. 마늘은 웰빙 식품으로 알려져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알리신 성분은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마늘은 나이가 든 위장에는 심각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생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살균 및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 알리신은 위 점막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강한 자극을 줍니다. 젊을 때는 위 점막이 두껍고 튼튼해서 이 알리신을 잘 견뎌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위 점막이 얇아지고 기능이 약해져 알리신에 직접적으로 자극받게 됩니다. 마치 상처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는 것처럼 위벽에 통증과 염증을 유발합니다. 위장세포가 손상되어 위벽이 헐거나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속쓰림, 더부룩함 등으로 시작되지만 지속적으로 생마늘을 섭취하면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한 경우 위궤양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위산과 알리신이 만나 위벽을 더 강하게 자극하여 위 점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위출혈이나 빈혈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소화 기능도 전반적으로 약해져 생마늘의 자극적인 성분을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럼 마늘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므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늘을 익히면 알리신의 자극적인 성분이 많이 줄어들면서도 건강에 좋은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볶음, 찜, 국물 요리 등 다양한 익힌 요리에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고기 요리 시 마늘을 함께 볶거나 푹 삶은 국물 요리에 넣으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마늘을 끓이거나 볶을 때 생성되는 황화합물은 항암, 항산화 효과도 있어 오히려 익혀서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정말 생마늘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고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유의 단백질이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루에 마늘 한 쪽도 어르신들께는 과할 수 있으니 반쪽 정도로 양을 줄여보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마늘 섭취량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늘 자체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나 기운이 없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액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 복용 시 마늘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늘 대신 생강, 양파, 대파 같은 다른 향신료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하며 양파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음식은 뭉친 음식들입니다. 쫄깃쫄깃한 면류, 떡, 빵, 그리고 찹쌀밥 같은 뭉친 음식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맛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이들 음식은 나이가 든 위장에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위장의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음식물을 아래로 내려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또한 침 분비량과 소화효소 분비량도 감소합니다. 췌장 효소의 분비도 줄어들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뭉친 음식은 위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불량, 속 더부룩함, 복통, 가스, 변비 등 다양한 위장 문제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는 장에 오래 머물며 장내 유해균의 먹이가 되어 가스를 과도하게 생성하고 장 건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활동량이 적으면 소화지연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 음식들은 대부분 정제된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어 섭취 후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은 췌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뭉친 음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을 줄이고 먹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젊을 때 드시던 양의 절반 정도로 줄여보세요. 특히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30분 정도는 앉아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위장 활동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음식물 이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만약 뭉친 음식을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다면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은 소화를 돕고 위장 경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쌀죽, 채소죽, 부드러운 수프와 같이 소화 부담이 적은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영양소는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위장에는 부담을 덜 줍니다. 예를 들어 잔치국수 대신 닭고기나 버섯을 넣은 쌀죽을, 떡 대신 부드러운 감자나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면을 잘게 잘라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위험한 음식은 바로 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은 발효성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올의 약자로 장에 흡수되지 않고 장내 세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탄수화물 성분들을 총칭합니다. 사과, 배, 양파, 마늘, 콩류, 밀가루 음식, 유제품 일부 등이 대표적인 포드맵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장 건강에 좋은 유익균을 위한 먹이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어르신들에게는 소화 불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포드맵 식품을 완전히 식단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섭취량을 줄이고 조리 방식을 바꿔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껍질을 벗기고 작게 썰어 소량만 드세요.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 외에 저포드맵 과일로는 바나나, 오렌지, 포도 등이 있습니다. 양파나 마늘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익히는 과정에서 포드맵 성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콩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콩을 조리하기 전에는 하룻밤 충분히 물에 불린 후 불린 물을 버리고 새 물로 다시 삶으면 발효성 당류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콩 대신 두부나 템페와 같이 발효된 콩 제품은 포드맵 함량이 낮아 비교적 안전합니다. 밀가루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고 정 드셔야 한다면 소량만 드세요. 통밀보다는 글루텐 프리 제품이나 쌀가루로 만든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식사 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산책을 하여 장 운동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음식물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가스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이런 음식을 드신 후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장이 그 음식들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대신 쌀밥, 감자, 당근, 시금치, 호박처럼 소화하기 쉽고 장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들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82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영자 할머니께서는 평소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셨고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좋다는 생마늘 진액을 공복에 섭취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원인 모를 만성 위염과 속쓰림, 소화불량에 시달리셨고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만성 위축성 위염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생마늘 진액이 문제의 원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마늘의 강한 알리신 성분이 공복 상태에서 약해진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심한 염증을 유발했던 것입니다. 이영자 할머니는 즉시 생마늘 진액 섭취를 중단하고 대신 마늘을 충분히 익혀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식사를 천천히 소량씩 나누어 드시고 식사 후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걷는 등 소화에 도움이 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놀랍게도 3주 만에 위염 증상이 크게 호전되고 더부룩함과 속쓰림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얼마나 큰 건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귀한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75세 박찬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찬호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간편식을 선호하셨고 특히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냉동갈비탕과 냉동도시락을 자주 애용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혈압이 높아지고 몸이 자주 붓는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아 진료를 받으셨는데 의료진이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고 냉동갈비탕 한 팩의 나트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3배를 훌쩍 넘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어 미각이 둔해져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해 싱겁다고 생각하고 드셨다고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혈압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었던 것입니다. 박찬호 할아버지는 의료진의 조언에 따라 직접 요리한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냉동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국물 요리는 최대한 줄이며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2달 만에 혈압이 안정화되고 몸의 부기도 사라져 훨씬 가볍고 활기찬 생활을 되찾으셨습니다. 이 사례는 자신의 미각과 몸의 변화를 인지하고 식습관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오늘부터 즉시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첫째,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고 점검하기.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 싹이 났거나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가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세요. 감자 외에도 변질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모두 처리하세요. 냉동 가공식품의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여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가능하면 신선한 재료 위주로 채워 넣고 가공식품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세요. 둘째, 조리 방법과 섭취량 바꾸기.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을 드시는 것을 생활화하세요. 볶음이나 찜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리신의 자극성을 줄이고 소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면이나 떡, 빵과 같은 뭉친 음식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한 끼 식사의 절반 이하로 줄이세요. 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소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과나 배 등 과일을 드실 때는 껍질을 벗겨 드시고 양은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섬유질이 소화를 더 어렵게 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콩류는 반드시 충분히 불린 후 첫물을 버리고 다시 삶아 드세요. 이는 포드맵 성분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식사 시간과 물 마시기 습관 바꾸기. 소화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마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에는 소화 기능이 더욱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총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체내 노폐물 배출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간절한 안전수칙입니다. 현재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항응고제인 와파린과 같은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 섭취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약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녹색 잎채소, 예를 들어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등의 비타민 K가 풍부하니 이러한 식품의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거나 줄이지 마세요. 어떠한 식이 변화라도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식단 조절이 필수적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과 수분 섭취에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감자, 바나나, 토마토 등은 칼륨 함량이 높으니 주치의와 상의하여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과도한 칼륨은 신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이며 특정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직접적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기저질환,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필요한 조치나 식이요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 중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식습관 변화를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용량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절대 임의 중단 금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특히 60대 이상 친지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